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자입니다. 어떻게 저녁 맛있게 드셨나요? 또 한번 여러분들께 재미있는 이야기, 흥미로운 이야기, 또 쇼킹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완전 쇼킹할 수도 있어요. 나름대로 좀 충격스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로 썩 좋진 않네요. 그러니까 잘 돼야 하는데 생각만큼 잘 안 되니까 좀 짜증이 나죠. 세상 일이 참 호락호락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잘 될 듯 하면서도 안 되고, 안 될 듯 하면서 되고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썩 좋지 않아요. 좋지 않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국민연금, 작년에 무려 얼마나 날렸냐면 80조 원. 80조 원을 날렸다는 그런 기사가 있어요. 야, 어떻게 투자를 했길래 80조 원이 날렸냐? 왜냐면은 뭐 국민연금이라고 해서 뭐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주식 투자가 쉬운 게 아닌데 하여튼간 80조 원 날렸다. 역대 최악이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1999년이죠. 기금운용본부를 설립한 이후로 최악의 성적표를 냈다는 겁니다. 최악의 성적표. 인플레이션 통화 긴축으로 그 국내외 주식하고 채권 가격이 이제 동반 급락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완전 피본 거예요. 국민연금은 지난해 연간 기금 운용 수익률이 마이너스 8.22%나 8.22%로 잠정시 깨냈는데 이를 발표했고 운영 손실 손액, 운영 손실 그 금액이 79조 6천억이야. 6천억 원으로 이제 달합니다. 2021년 말 948조 원까지 불어났던 기금 적립금이 22년 말에는 890조 5천억, 890조 5천억까지 내려앉았습니다. 국민연금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것은 2008년도가 마이너스 0.18%죠. 2018년도가 0.92% 정도인데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빠졌네. 손실이 장난 아니네요. 이렇게 수익률 하락을 이끈 것은 뭐 주식, 채권 등 전통 자산이었어요. 국내 주식 수익률이 마이너스 22.8% 가장 부진했고 해외 주식 마이너스 12.3%, 국내 채권 마이너스 5.6%, 해외 채권 마이너스 4.9% 순인데 기존 수익률 대비로 보니까 국내 주식 0.47%포인트, 해외 주식 0.15%포인트, 국내 채권 0.04포인트, 해외 채권 0.88%씩 초과 성과를 내요. 이렇게 부동산, 뭐 인프라 등 대체 투자 자산이 이제 수익률을 이제 방어하는 거지. 수익률을 방어했다. 이 대체 투자 자산 수익률이 8.9%로 유일하게 플러스를 기록했네. 그나마. 지난해에는 그 주식과 채권 시장이 모두 좋지 않은 이례적인 상황이었다고 이렇게 국민연금 이사장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올해는 다시 올해는 금융시장의 회복세를 이제 보이고 있어가지고 수익률이 다시 오르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주식 가격이 상승을 하면은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채권 가격이 상승하면은 주식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역의 상관관계에 기반을 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설계를 했었어요. 하지만 지난해 이 같은 자산 배분이 이제 작동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주식과 채권이 동시에 급락한 것은 해외 시장에서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이후에 국내에서는 21년 이후 처음이라는 게 기금운용본부의 이제 설명인데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국민연금이 수익률 0.18%를 선방할 수 있었던 것은 마이너스 0.1%죠. 채권 비중이 81%나 높았어요. 그 당시 때는 채권 그나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당시 주식에서는 42.87%의 손실을 냈는데 채권에서 한 10.55% 정도 수익률을 기록을 한 거죠. 이렇게 투자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안정적인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그 자산 배분 방식을 개편해야 한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뭐 주식이나 채권이나 대체 투자 자산 등 이 자산군별로 목표 비중을 부여를 해서 이를 맞추도록 하는 전통적인 그런 자산 배분 방식 대신에 자산군별 칸막이를 낮추고 전체적인 위험 노출 설정을 이제
노출 정도를 설정해주는 그런 대응하는 토탈 포트폴리오 접근 방식. 이게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캐나다 연금 등 그 선진 연기금은 대부분 이런 접근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재밌네요, 보니까. 자산군별 칸막이를 낮추고 전체적인 위험 노출 정도를 설정에 대응하는 토탈 포트폴리오 접근 방식. 이게 필요하다. 투자학계 관계자도 토탈 포트폴리오 방식은 기금의 그 장기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투자 다변화하고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산 배분 모델로 특정 국면에 맞닥뜨리면은 단기간에 대응 포트폴리오를 가동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물가 연동 국채 등에 빠르게 투자를 집행하는 식이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참 힘들어요. 돈 번다는 게 이게 뭐 호락호락하지가 않네. 다들 뭐 투자하면 다 돈 벌 줄 알았죠. 국민연금 기금 그 운영본부에 똑똑한 애들 많지 않겠습니까? 뭐 서울대 출신에 뭐 하여튼 뭐 스카이는 기본일 테고 해외 유학파들도 다 몰려 있어가지고 지금 저렇게 하는데도 안 되는 거야. 응? 투자라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힘든 겁니다. 하여튼 부동산 인프라 등 대체 투자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그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CPPIB가 대체 투자 비중이 59%에 달해가지고 지난해 마이너스 5% 정도의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게 국민연금의 설명인데, 하지만 국민연금은 오히려 대체 투자 자산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라 합니다. 지난해 주식하고 채권의 동반 부진으로 대체 투자 비중이 16.4% 늘어났어요. 올해 말 목표 비중 13.8%를 2.6%나 포인트가 웃돌기 때문에 국민연금도 대체 투자 목표 비중을 늘려가고 있지만은 증가 속도를 높여야 한다. 뭐 그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 참 웃깁니다. 내가 보니까 이게 제대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손실이 말이 여러분들 80조지, 80조. 여러분들의 연금이야, 연금. 근데 이렇게 연금이 손실이 나면은 참 타격이 큰데, 근데 만약에 또 오르면 또 오를 수 있겠지만은 지금 다 난리잖아요. 국민연금 뭐 65세도 받기 힘들다. 앞으로 뭐 70세까지 가지 않느냐. 특히 우리 젊은 층들이 난리야. 젊은 층들. 과연 국민연금을 받을 수나 있을 것이냐. 뭐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던데, 연금에 대한 상당한 불신이 강해요. 그래서 국민연금 자체 내에서도 잘해야 할 것 같아요. 수익률을 내야지, 어떻게 쓰는지. 주식 투자 잘해야 하는데, 막 하락장에서 어쩔 수 없지만 또 상승장 하면 또 복구되겠지만은 이 포트폴리오를 진짜 잘 짜야 된다. 포트폴리오. 여러분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포트폴리오를 잘 짜야 돼요. 너무 몰빵 투자를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몰빵 투자는 하지 말고 본인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꼭 짜라. 적용해라.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